우리 몸에서 고관절을 접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근육이 있으신가요? 다리를 접어서 들어올리는 근육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장은 당연히 장요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장요근은 다른 근육보다 특별하게 척추와 골반에서 시작해서 허벅지뼈까지 깊숙하게 연결된 유일한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은 골반부터 대퇴골의 뼈까지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장요근은 단순히 다리만 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안정화시키고 관절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요근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퇴직근, 내전근, 대퇴근막 장근 같은 근육들도 다리를 드는 걸 도와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요근은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전 구간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핵심 주동근이고, 다른 각도에서는 초기 각도나 보행 환경에서 다른 굴곡근들과의 협응이 필수적입니다. 다리 쪽의 근육들은 한마디로 장요근에 지치지 않게 힘을 보태고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주인공인 장요근이 약해져서 파업할 때 생깁니다. 다리 쪽의 보조 근육들이 서로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면 이걸 보상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다리 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요근이 척추와 골반을 잘 안정화시킨다 이런 개념은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장요근이 대퇴골의 대퇴골두를 관절낭 안쪽으로 강하게 압박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관절의 중심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우리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면 얘네들이 자꾸 끌려가거나 한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장요근은 고관절의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굴곡을 시키는 거고요. 대퇴직근이나 내전근, 대퇴근막 장근들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굴곡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퇴골두를 한쪽으로 끌고 나가는 전달력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고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문제가 신경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 계속 나서게 되면요, 대퇴골두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대퇴근막 장근도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자극들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대퇴근막 장근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퇴외측 피신경들이 눌리고 압박되고 자극을 받게 되면서 따끔거리거나 남해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요근이 일을 못할 때 내전근 이쪽이 계속 곽인장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전근 쪽으로 지나고 있는 폐쇄신경들이 압박되기 때문에 항상 뻐근하거나 따끔거리고 불편한 느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이 보상작용으로 계속 나서게 되면 대퇴신경 라인 쪽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항상 다리 앞쪽이 뻐근하고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장요근이 이 대퇴골두를 안정화시켜 준다라고 했잖아요. 장요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자꾸 전방활주나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사타구니 안쪽에 넙다리 삼각이라고 하는 공간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여기에는 대퇴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쪽에 자꾸 비정상적인 압력이 커지면서 대퇴정맥이나 대복제 정맥 같은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게 되면 피가 심장까지 잘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지정맥류나 아니면 항상 다리 쪽에 부종이 생기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들이 생기는 거죠. 다리 부종이 계속되는 분들은 다른 쪽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는 고관절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뻣뻣하고 잘 안 움직인다고 무작정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장요근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혼자서 운동하게 될 때 장요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다리 무게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상작용들을 동원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요근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장요근보다 오히려 다리 쪽에 근육 운동을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장요근이 메인이 되는 운동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의자에서 살짝 앞쪽으로 나와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요. 끝에 걸터 앉아서 허리를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너무 기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면 장요근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허벅지 쪽에 근육들이 보상작용이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세요. 일단 장요근이 어디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장요근이 활성화될 때 어떤 느낌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이 운동에서 절대로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쪽부터 할 건데요. 한쪽 무릎 위에 같은 쪽 손바닥을 그냥 올려줍니다. 이때 팔걸이가 있으면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발끝은 떼지 마시고 발꿈치만 지면에서 한 2-3cm 정도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손바닥은 무릎이 올라오지 못하게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강한 힘이 절대 아닙니다.
발꿈치를 강하게 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초반에 이런 운동을 할 때 큰 저항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팔꿈치를 팔걸이에 두고 내려놓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앞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꿈치만 살짝 들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있어 보실 거예요. 아주 약하게 서로 밀어내는 힘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근육의 길이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 등척성 운동 중에서도 저강도의 운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를 지속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허벅지가 아니고 골반 깊숙한 이 안쪽 혹은 배꼽의 깊숙한 안쪽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진다면 장요근이 제대로 활성화된 겁니다. 약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좀 덜덜 떨린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만큼 여러분의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나는 대퇴직근 이 허벅지 앞쪽으로 계속 힘이 들어간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고관절 안에 중심들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고관절이 무릎 쪽 방향으로 1cm 길어진다 혹은 뽑힌다 라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느낌을 살짝 유지한 상태로 발꿈치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 초반에는 그렇게 큰 느낌이 없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1분 아니면 약한 분들은 뭐 20-30초 있으면 허벅지가 아닌 약간 서해부, 서타구니 깊은 부위에서 뭔가 모를 피로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90도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대퇴직근보다 장요근이 더 많이 개입될 확률이 높아요. 이 위치에서 근육의 길이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 등척성 운동을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의 개입을 막으면서 장요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에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운동을 할 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립근이 너무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저리거나 하는 분들은 재활이 아니라 꼭 치료부터 받으시고 증상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혼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를 그냥 꾸준하게 장요근의 피로도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 2분도 못해요. 1분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중단하고 쉬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초반에는 서해부 쪽에 피로도가 쌓이다가 나중에 허리로 통증이 나오거나 허벅지 아니면 옆쪽으로 증상이 넘어간다 이러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5분을 목표로 하시되 다른 보상작용들이 나온다면 중단을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고 5분에서 10분을 휴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5세트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협동이 중요합니다. 장요근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보조 근육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이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고관절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